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리뷰드릴 축구하는 머큐리얼 베이퍼 10 제품입니다. 네, 우선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면 정말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베이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느낌, 발을 굉장히 잘 맞는 핏을 구현하는 축구화이고, 특히 이 베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드 형태를 통해서 스피드를 강화하려는 그런 컨셉들이 좀 더 많습니다. 원래 보통은 스피드 컨셉의 축구화라고 하면 무게가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무게에 더해서 베이퍼는 이 스터드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춘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이 베이퍼 10만의 케이진사의 인조가죽으로 만든 굉장히 얇게 가공한 이 어퍼 자체가 굉장히 그 고무장갑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어퍼 덕분에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에요. 특히 대구 FC에서 뛰고 있는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큐리얼 베이퍼 10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신었었고, 또 주요 베이퍼를 신는 선수들이 이 머큐리얼 베이퍼 10 제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베이퍼 10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착용감입니다. 착용감, 즉 이 착화감이 여느 축구화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하다고 하면 뭐 TM4 혹은 뭐 천연 가죽으로 이루어진 축구화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베이퍼 10이 정말 편합니다. 발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잘 못 신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 베이퍼를 딱 신는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 기대 없이 스터드 괜찮을까 하면서 이제 인조잔디에서 처음 실착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실착한 모델이 바로 이 울프 그레이거든요. 이 제품이 아울렛에 70%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자, 우선 여기 간단하게, 지금 이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거든요. 여기 탭이 여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보스니아산 지급용 제품이라서 이렇게 부착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산 대부분 제품들은 이렇게 안쪽에 탭이 부착되어 있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제품을 처음 사고 딱 신었었을 때 정말 편해갖고 너무 놀랐고, 두 번째로 경기를 뛰면서 놀랐던 게 이 어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이 되게 필요가 없었고, 공이 되게 발에 잘 붙는다고 할까요? 좀 공의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게 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름 잡히는 것도 보이시죠? 굉장히 얇게 가공이 돼서 볼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생각으로 신었는데 너무 착화감이 좋아서 놀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맨 처음 출시했을 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스터드 구조 때문이에요. 여기 뒷스터드 보시면, 뒤쪽 스터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딱히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구조물이.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거는 슈퍼플라이 3 제품인데, 이거 카본 창이긴 하지만 여기 X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슈퍼플라이 2 제품입니다. 런칭 제품이죠. 이 뒷스터드 같은 경우에 이게 X자가 없이 지금 일자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나온 컬러에는 이렇게 X자 표시로 나이키에서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였죠. 근데 베이퍼 10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스터드도 중족부 위쪽으로 2개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스터드 개수도 좀 적고 이게 되게 좀 약해 보여서 이거 인조잔디에서 절대 못 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베이퍼 9 이전 세대의 스터드가, 이 스터드가 뒷스터드가 2개가 아니라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베이퍼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이 제품을 실착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선은 울프 그레이 컬러, 자, 핑크 컬러, 이 두 가지 컬러도 이제 많이 착용을 했는데, 스터드 보시면 지금 파텍스 본드 같은, 이거 파텍스 본드를 지금 발라놔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파텍스 본드는 이 스터드를 무슨 뭐 붙여놓거나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파텍스 본드의 목적은 먼지 유입 방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조잔디에서 많이 신게 되면 여러 먼지와 이제 좀 이물질들이 많이 묻기 마련인데, 그나마 디스터드 이런 부분에는 좀 발라주면 그나마 조금 이물질이 좀 안쪽으로 끼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강을 한 거였고, 이 스터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드는 전혀 아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조잔디에서만 100% 신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베이퍼 10 다른 분들의 이제 착용하는 것들이나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 스터드가 부러지기 전에 여기 어퍼가 벌어진다거나 혹은 뭐 안감이 조금 찢어진다던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얇게 가공이 돼서 이쪽 부분이 좀 터진다던가, 즉 이 스터드의 내구성보다 스터드와 같이 있는 어퍼 쪽에 좀 더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베이퍼 10은 스터드에는 크게 부러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퍼 10AG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보통은 FG가 기본적인 축구화의 그대로의 모형과 착화감을 살린 모델이기 때문에 FG를 보통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터드 자체가 인조잔디에서 쓰기에는 뭐 적합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내구성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FG 자체만으로도 좀 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이 제품이 슈퍼플라이 이제 머큐리얼 10 제품이랑 같이 출시된 제품이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리뷰를 드릴 건데요. 이 제품 역시 스터드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강되어 있는 거 없고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슈퍼플라이 역시 뭐 괜찮은 내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 컬러가 있는데, 자, 여기 리퀴드 크롬 팩 그리고 레디언트 리빌 팩,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베이퍼 제품 같은 경우도 컬러에 따라서 어퍼의 재질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울프 그레이, 핑크, 크림슨 레드, 리퀴드 크롬 컬러, 이 세 개는 다 같은 재질인데 레디언트 리빌 팩 컬러는 기존 베이퍼 10 어퍼와 재질은 같고 패턴은 같지만 좀 더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 스터드, 저는 이 나이키의 AGR 스터드가 베이퍼 10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베이퍼 11에는 AG 프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베이퍼 10의 AGR 이 스터드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디테일이 좀 있어요. FG AG인데 우선 앞코에 샌드페이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선 앞코에 이런 샌드페이퍼 보강을 했기 때문에 베이퍼 특유의 벌어짐을 약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샌드페이퍼가 됐다고 해서 벌어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가 벌어질 수 있는데 기존 FG보다는 보강을 한 상태이고, 이게 가장 이 AGR 스터드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게입니다. 보통은 아시겠지만 HG나 AG를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선 이 유리를 대고 잴 거라서 미리 그람수를 뺐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 베이퍼 10 275 사이즈 기준 177g입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그런데 AGR 스터드는 보시면 182g이에요. 단 5g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스터드 개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그냥 단 5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추가로 나중에 리뷰도 드릴 거지만 슈퍼플라이 무게도 한번 같이 재드릴게요. 이 제품도 선수지급용 제품이거든요. 자, 슈퍼플라이 4는 200g이 넘어갑니다. 211g. 그리고 슈퍼플라이 3 제품 (240g입니다) 전혀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축구화죠. 이렇게 무게감이 전혀 가볍지 않은 축구화가 왜 머큐리얼이냐, 스피드 축구화냐 라고 보시면 무게가 아니라 바로 이 스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 슈퍼플라이를 개발하면서 그리고 1 그리고 3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슈퍼플라이를 내면서 이렇게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만들었던 이 슈퍼플라이는 그냥 무게는 가볍게 하면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다. 근데 나이키는 천연 잔디에서 좀 더 추진력,
그러니까 카본 소재를 이용하고 스마트 스터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무게보다는 발을 꽉 잡아준 상태에서 이 스터드를 통해서 접지력과 함께 견인력과 함께 강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게끔 설계한 축구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셉을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베이퍼 10 자체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화감도 굉장히 좋은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심지어 AG R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FG와 동일한 구조, 게다가 AG 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벼운 무게. 그래서 거의 저는 이 베이퍼 10 제품이 거의 무결점의 축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가 자체는 뭐 그렇게 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아울렛 같은데 타이밍을 좋게 잡으면 이런 제품들을 7만 원대에 살 수 있거든요. 베이퍼 10을. 이런 거는 사실 한 5켤레 진짜 쟁여놔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오래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아울렛에서 잘 구하면 가성비마저 이제 잡을 수 있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퍼 10 제품도 이제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레더 버전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느낌이 이 안쪽에는 이 안쪽에는 케이지 같은 이 구조물이 없거든요. 이게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는 있는데 레더 버전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부분이 레더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어퍼에다가 가죽을 덧댄 느낌보다도 이 가죽을 덧대기 용이한 조금 그런 인조 가죽에다가 붙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퍼가 100% 이 기존 베이퍼 10과는 같은 어퍼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스터드 구조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베이퍼에선 느낄 수 없는 그 캥거루 가죽의 그런 느낌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크래프트 버전이 2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사실 왜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약간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추가로 무게도 한번 같이 레더 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더 버전은 무게가 187g입니다. 레더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이 레더 버전도 이렇게 일반 버전을 신으시면서 가끔 베이퍼 10의 착용감을 원하시면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원하시면 이렇게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베이퍼 10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이 베이퍼 10을 신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착화감 굉장히 좋고 가볍고, 스터드가 심지어 인조잔디에서도 꽤 쓸만하고, 여기 그 중족 부에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추진력에도 좀 도움을 주고, 전 사실 여기 중족 부에 구조물을 많이 두는 축구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베이퍼 슈퍼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달리거나 걸을 때 이쪽에서 좀 더 추진력을 좀 발휘해줘서 좀 힘을 덜 들이게 하고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 어퍼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얇게 가공하고, 이 어퍼 표면 자체도 끈적임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진짜 찹쌀의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진짜 굉장히 심플한 미니멀한 축구화인데 굉장히 핏감이 좋은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베이퍼 10의 뭐 단점을 좀 찾자면 저는 인솔, 이 인솔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베이퍼의 인솔은 되게 버전이 좀 다양하긴 했어요. 그동안 이거는 베이퍼 6의 인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럼과 비슷한 쿠션 소재를 넣고 이렇게 레이저홀 같은 구멍이 없는 이런 형태의 베이퍼 인솔도 있었는데, 베이퍼 10 인솔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레이저홀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음으로써 이제 좀 더 경량화를 확보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 축구화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핑크색을 컬러를 좀 실착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인솔이 안에서 조금 겉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트루삭스를 신거나 하고 일반 양말을 신어도 이 자체 이제 그립력이 엄청나게 뭐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딱히 막 엄청나게 막 밀리는 건 아닌데, 이게 경기를 한 3쿼터 정도 뛰다 보면 이 발 앞부분이 약간 말려갖고 좀 공간이 생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스터드 구조상 이 두 개밖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인솔을 보시면 이렇게 이 양쪽이 조금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스터드 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서 스터드 압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압이 있어서 조금 더 좀 데미지를 받는 스타일이긴 하다. 그러니까 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터드가 박히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압력 같은 느낌은, 스터드 압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쁜 느낌은 아닌데 인솔이 안에서 좀 노는 거랑, 그리고 이 스터드 배치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 여기에 좀 하중이 실려서 플레이할 때 약간 좀 느낌이 느껴진다 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머큐리얼 베이퍼 11 제품이고 이 제품 역시 테이진사 가죽을 쓴 이 베이퍼 10과 거의 유사한, 완전 비슷한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이키에서 인솔에 나이키 그립 기능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포론 느낌도 나는 이제 쿠션 소재도 배치했는데, 지금 이쪽 부분을 다 약간 본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립은 이 인솔을 위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접착력을 통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안에서 이제 좀 그립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제 그립까지 포함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큐리 베이퍼 10의 그런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머큐리 베이퍼 11 버전이 나왔을 당시에 그런 나이키 그립 인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겼었거든요. 뭐 신발 안쪽에다가 고무 같은 뭐 그런 거를 배치해갖고 그립을 확보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솔에다가 약간 끈적끈적하게 뭐 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립에 대한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나이키가 무슨 뭐 그립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각자 컨셉에, 축구화의 컨셉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넣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중국산이고 이 에이지 스터드도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수 지급용 제품, 보스니아산 제품은 착화감이 이 중국산 FG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 두 개가 보스니아산인데요. 이 보스니아산 제품들이 착용감이 조금 더 약간 넉넉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핏은 둘 다 딱 그 발을 감싸는 핏은 거의 비슷한데, 이 보스니아산 제품들이 약간 핏이 좀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좀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착화감은 그냥 중국산이든 보스니아산이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느낌이 약간 조금 여유롭고 조금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있긴 있어요, 이게 보스니아산이. 왜냐하면 사실 보스니아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베이퍼나 나이키 축구화를 굉장히 오래 생산을 했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머큐리얼 베이퍼가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베이퍼 6 버전,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 베이퍼 6가, 이 유리 섬유가 처음 적용된 이 베이퍼 6가 중국에서 생산된 최초의 베이퍼예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이 뭉툭하고 되게 소위 말하는 짝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이 베이퍼를 생산을 할 때 이태리와 보스니아에서 생산하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재료임에도 이 재료를 그대로 받아서 봉제하고 창을 붙이고 최종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 손을 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보스니아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오래된 이제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처음 베이퍼를 생산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베이퍼 6 때 얘기고, 지금은 뭐 지금 베이퍼 14까지 나왔지만 중국산도 이 보스니아산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라인을 이제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국에서 나는 차이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베이퍼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베이퍼의 착용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착할 때 정말 볼터치감도 좋고 내구성도 정말 좋고요. 스터드가 거의 나가지도 않았고 이제 어퍼 쪽이 더 데미지를 많이 받는다, 좀 그런 부분이라서 당연히 베이퍼 10은 이제 정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 인조잔디에서 무리 없게 신을 수 있고, 의외로 이게 FG 스터드이지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신을 수 있으면서 정말 진짜 아무 그런 군더더기 없이 내 발에 꼭 맞는 핏으로 진짜 그냥 플레이만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벼움을 확보하면서도 이 스테드의 이 트랙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스피드와 민첩성을 좀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베이퍼 라인, 그 중에서도 베이퍼 10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 매물 아니면 중고 제품밖에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한번 신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베이퍼 10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두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축구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축구화들 계속 차근차근 잠들기 전에 하나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